중국 여행이나 방문 시 예전처럼 행동했다가는 상상도 못할 큰 공역을 치르게 될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은 접경 지역인 백두산이나 압록강변 일대에서 북녘 땅을 향해 촬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 이런 행동은 간첩 혐의로 간주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마다 국가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것을 배경으로 기념사진 찍다가 한국에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일상적인 중국 내 활동에도 큰 제약이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파헤쳐 보았습니다. 7월부터 발효된 이것은 보다 강력한 시진핑의 철권 통치 완성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며 방간첩법 개정과 대외관계법 제정이 그것입니다. 대외관계법은 미국이나 서방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반격 조치를 정당화하는 법이며 방간첩법 개정은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본 영상은 주로 방간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한마디로 방간첩법은 시진핑의 비판글만 외국에 보내도 간첩으로 간주하여 경범죄도 아닌 중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간첩 행위의 정의는 모호하게 하고 조사와 처벌 권한은 무한정 확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부터 있었던 이 법의 개정 전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 정탐, 매수 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국가 안전이익에 관한 문건이란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기밀 자료가 아닌 공개 자료에도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국가 안전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아 중국 공안이 자의적으로 간첩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따라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도 초비상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및 마카오의 여행을 재고하라는 안내문을 공지하였습니다. 홍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 미국 정부의 세부 유의사항을 보면 중국 본토보다 홍콩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방첩 수사는 주로 미국, 일본계 기업에 집중되어 왔는데 최근 경직된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앞으로 수사의 칼날이 한국 기업이나 교민에게 향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코로나의 항몽에 이어 개정된 방간첩법은 최대의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중국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혹시 모를 봉변을 우려해 여행 계획을 속속 취소하고 있다 합니다. 대한항공 등 항공사에서도 한중간 핵심 노선별 운항을 일시 중단하거나 단축 운영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유튜버나 악자 그리고 SNS 등을 통해 중국에 비판적이었던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해서 중국은 물론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지역에는 당분간 근처라도 안 가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겁니다. 요즘처럼 좋지 않은 한중관계에서 스파이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벌한다고 하면서 한국 정권을 콘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혹시나 물증이 없어 간첩죄를 입증하지 못해도 정황만으로 벌금 5만 위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행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중국과 관련된 자료나 지도, 사진 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영장 없는 소지품 검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보안통제구역 인접지역에서의 촬영뿐만 아니라 천안문 등 유명 관광지 주위에는 공안 관련 정부의 건물들이 있어 습관적으로 이것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역시 유의해야 되고요. 시위 현장을 방문하거나 촬영해도 안 됩니다. 개정된 간첩법은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백두산 관광 시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촬영과 북한을 배경으로 한 촬영도 금지해야 합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중국 여행 시 중국 각지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한복을 입은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북한 사정을 캐묻거나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방간첩법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도 제3국을 겨냥한 기타 간첩 활동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기아, SK, LG 등 국내 대기업들은 중국에서 대규모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어서 현지 시장 조사나 관계 공무원,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필수적인데 이 모든 행위가 간첩 행위에 해당하여 기업들은 더욱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방간첩법 자체가 워낙 모호해서 구체적인 지침도 없는 상황이고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등 메신저도 사용을 못해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만 있고 당분간은 깜깜이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중국 협력업체와의 데이터 공유,
직원 채용을 위한 활동도 제약을 받으며 생산 및 마케팅 등 사업 관련 각종 데이터 수집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별다른 뾰족한 대책 없이 위와 같은 비상연락망 등의 위기 대응책만 제시할 뿐인 상황인 것이지요. 또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이들이 있는데요. 종교인들과 탈북 주민들입니다. 중국 내에는 한인들과 탈북자들을 상대로 목회 활동을 하는 종교인들이 꽤 많으며 실제적인 탈북 관련 활동과 도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 조직을 설립하거나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중국법 위반으로 종교 활동은 개정 방간처법 시행과 함께 우리 외교부와 대사관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라 합니다. 간첩법은 간첩으로 의심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최대 10만 위안의 포상금까지 주게 되어 앞으로 전국에서 탈북민에 대한 신고가 빗발치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을 돕다가 체포돼 8개월간 옥고를 치른 탈북자 대부라 불리는 천기원 목사는 6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탈북민 지원 등 한국 기독교인들의 중국 내 선교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중국 정부가 방간처법 시행을 계기로 저희들 활동을 고강도로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까지 중국 동북 삼성에서 현지 브로커 등이 탈북민들을 돕다가 체포되면 뇌물을 주고 풀려났거나 벌금형 또는 1에서 2년의 형량을 받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적용될 간첩죄는 차원이 많이 달라 걱정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탈북민 구출에 직접 관여하는 브로커들 사이에선 중개비가 목숨값이 됐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갈렙선 교회 김성은 목사는 탈북민을 돕는 한국인들과 조력자들이 중국 당국의 정치적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말 중국의 답없는 정책이죠.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으로 문화혁명 때 모택동의 공포정치를 꼰딴 불안한 현 시진핑의 통치 3기를 더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한 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중국 내에서 체포 등과 같은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절차와 요령을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프스키스였습니다.